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서정함의 시사주민에서는 강원도 교육감의 출마를 선언한 분들을 차례로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병관 후보를 모셨습니다. 어떤 교육 가치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오늘 인터뷰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병관 도교육감 예비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병관입니다. 네, 우리 간단하게 우리 자기소개 우리 한 말씀 우리 예. 청취자 여러분께 해주십시오. 저희 소개라면 간단하게 한다면 간단하게 할 수 있죠. 네, 존경하는 우리 강원도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모든 도민 여러분이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원병관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강원도 교육감에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되셨는데요. 아마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여러 자질을 쌓아 오셨을 거예요. 네, 방금도 네. 잠시 말씀을 하시려다가 네, 멈추셨는데 한번 자랑의 시간을 한번 드리도록 하죠. 저는 그 교육 현장에서 자질이나 자랑할 것은 별로 없지만은 그렇지만 제가 해온 일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제 자나깨나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을 했고요. 네, 대학교, 대학원 선생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쿤이라면 학군이고 그푼이면 그푼인데 네. honest is the best policy.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다. 네, 를 하고 두 번째는 공명정대한 것을 저는 항상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운동장이라든가 기타 각종 모임에 있어서 do just and fair 한 걸 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내지는 존중성을 늘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I respect you, but I despise you. 나는 I never despise you. 자, 이건 뭔가 하면은 상대방에 대하여 존중하고 상대방을 결코 멸시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존중함을 가지는 배려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아이들의 성품을 잘 이렇게 다듬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원래 품성이 제가 좀 착실한 편입니다. 네네. 어렸을 때는 개구장이었고요. 네. 자라면서 제가 이런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그러하게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네. 자, 그러면 이런 원병관 후보의 이런 특성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한번 어필 한번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 다른 것을 공부를 잘한다거나 숙제를 잘한다거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람은 사람답게 살고 나무는 나무답게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의 품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세 가지, 정직이라든가 공명정대라든가 상대에 대한 배려 내지는 존경하는 것이 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성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네. 저는 항상 제 자신이 멀리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오시면은 항상 멀리서라도 배꼽 인사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배꼽 인사를 아주 정중하게 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이 임명돼서 네. 강원도 의회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의장님께서 김기남 의장님이라고 있어요. 네네. 의장님께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지금부터 새로 임명된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정중하게 한 1분 동안의 인사를 천천히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도의회 의장님께서 뭐라 그런가 하면 허허 새로 임명된 총장님은 인사상 하나 발래 이래가지고 온
온통이 안에 네. 의회 안에가 자꾸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의회에 출석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아주 비난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은 물론 하겠지만은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사람이라는 근본이 바로 된 사람이 나야지 사회생활하는 데도 좋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람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정직, 공명, 존경을 바탕을 하는 것을 나만 하면 안 되고 네. 서로가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이것을 전수해서 밝은 사회를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직, 공명, 존경과 같은 이런 철학들을 아이들에게도 잘 챙겨가겠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게 또 코로나에 대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네네. 요즘에 코로나19와의 사투가 굉장히 교육 현장에서 큰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교육 격차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격차는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는 많을 수가 있죠. 왜 그렇죠. 그런가 하면 보지 않으면 내보더라도 수업을 봤는데 네. 비대면이니까 상대 물론 볼 수 있는 쌍방인 투웨이 네. 방법으로 하면 볼 수 있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면은 그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제 그 자료를 이제 올려놓으면은 네. 그 학생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지 네. 놀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렇죠. 알기가 그러다 쉽지 보니까 않죠. 이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보충 지도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학습 효과가 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우리가 온라인이 아닌 대면 수업을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네. 이러한 그런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자기 주도적인 러너 센터를 소위 말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경우에는 네. 이것을 그 원격 수업이라고 이제 long distance learning 이 원격 수업을 네. 할 때는 그 여러 가지의 그 다수의 학생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면밀한 그런 기자재에 대한 것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네. 이것을 잘 사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전달이 잘 돼서 서로 간의 의미 전달이나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방식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서울에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2021년 6월 기준으로 해서 맞벌이가 있는 가정의 전체 가구 중에 45.5%가 대안이 그 어떤 그 원격 교육에 대안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아이들 학교에 보내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실질적으로는 가서 이제 배우고 싶지만은 중요한 것은 건강이니까. 네. 사람이 생명이니까. 그렇죠. 가지 않고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이 거의 절반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이버 교육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정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되어야 하고 또 학교의 그 상태가 미래가 되면 학교의 역할이 좀 많이 줄어들고 어떤 사이버나 공간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학교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차곡차곡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또 학교 간 격차 이야기, 우리 교육 격차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네. 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우리 강원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학력 저하 문제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학력 저하 문제.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저희 강원도가 안고 있는 그 강원도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네. 학력 저하, 그다음에 인성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체력에 관련된 거, 이 모든 것이 수치화, 소위 말 지수화해서 네. 평가를 했을 때 13개 시도에서 끝에서 1등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하위권에 머물고 저도 있죠. 이런 말을 네. 하기 싫은데 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 앞으로는 그 방법을 찾아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고
무엇이 뭔지, 원인이 뭔지, 어떻게 그것을 다시 방법을 찾아서 새롭게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그 교과에 대한 실러버스 디자인이라든가 네. 기타 등등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학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강공 교육 정책은 학생들이 행복과 안전을 위주로 교육 과정에 집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학력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체력에 관한 것은 그 원인으로서는 첫 번째는 물론 평준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평준화의 단점인 다양성의 부족함과 교과 과정이 예체능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과목에 대한 우리가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뭐 이런 역사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뭐 이런 그 과목 기본적인 과목에 대한 것이 좀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 두 번째는 그 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공부에 별 관심이 없어요. 평가가 없어서. 예, 네. 평가가 없어요. 제 조카가 이제 남자 조카가 하나 있는데 저 학교를 다닐 때보니 맨날 오락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 왜 공부를 안 하냐 하니까 시험 안 보냐 하니까 어. 시험이 없답니다. 네. 평가라는 것은 우리 교과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그 목표입니다. 네. 그 소위 말해서 이밸레이션이라는 평가를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알다시피 우리가 뭐 형성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물론 뭐 네. 정성 평가, 사전 평가, 사후 평가, 뭐 여러 가지 뭐 평가가 있지만 우리가 형성 평가라는 것은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하고 또 학기 말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 평가를 해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하는 것이 네. 평가를 함으로써 우리가 못했던 거 이거는 내가 알아서 맞췄다. 저것은 내가 몰라서 못 맞췄다. 이것을 확인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피드백을 해서 완전한 학습을 하는 것이 평가의 첫 번째 목적이고 네. 두 번째는 나름대로의 정리. 자기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데서 뭐가 잘못되고 큰 틀에서 정리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인지해서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더 분발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기제가 뭔가 하면은 평가입니다. 네. 그런데 이 평가를 안 한다는 것은 점검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따라서 그것을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하는데 무조건 뭐 그렇다고 평가를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많습니다. 이 평가를 다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중간이나 학기에 중간 평가, 기말 평가나 이런 것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방과 후 교과 학습의 심화 과정을 축소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듣기로는 놀이밥이라는 뭐 프로그램이 있다 그럽니다. 네. 놀고 밥 먹자 하는 건데 뭐 놀고 밥 먹는 건 아이들이 건강을 위해서 좋겠는데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되게 우리가 체력에서도 전국에서 꼴찌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따라서 그 심화 과정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건강이 나쁘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를 한번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거의 중고등학교 옆에서 한 40년 동안 있으면서 대학에 와서부터 한 24년은 있었습니다만 있으면서 제가 2시, 3시 넘어서 자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저처럼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하여튼 아이들이 심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해야지 정기 수업만 딱 끝나고 집에 간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고요. 네. 잘하는 학생들이야 뭐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겠고 못하는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기초 학력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뭐 심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 네 번째는 평가 방식과 기준의 문제점입니다.
그 평가 방식이라는가 기준점이라는 이런 것을 그냥 평가 방식에서 나타난 것이 우수하다. 그다음에 보통이다. 네. 이렇게 하면 어떤 과목에 대한 것은 수치화해서 거기에 소위 말해서 significant한 유의적인 의미를 갖는 수치화한 점수를 내야지 되는 거지. 그냥 잘했다 못했다 이러면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네. 이거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체화시켜야지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능보다 대다수 내신 성적으로 대학에 입시 지원하는 것이 저희 강원도의 실정입니다. 네, 그렇죠. 소위 말해서 내신은 물론 학교 교육을 잘 받고 학교에서 시킨 대로 잘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렇지만은 이것으로 다 우리 강원도는 그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시도보다 좀 더 환경이 좀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신으로 아이들이 만족하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강원도에 있는 대학도 많고 관련된 교육기관도 많지만 4대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생각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의 그로 인해서 공교육이 어떠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은 뭐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인성 문제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고쳐야지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집에 가면은 사교육을 받습니다. 네. 학원에 가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사교육을 소위 말해서 과외라는 걸 배웠습니다. 성적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물론 공교육에서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죠. 공교육과 사교육이 긴밀한 협조로 학습자들의 학력, 인성, 체력을 향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교육도 공교육도 그 교과 과정을 많은 내용을 예를 들자면 이제 영어를 배운다고 영어 A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학교에서 하는데 사교육에서는 텍스트 같은 A를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또 효과적이라 해서 서로 간에 학교 각자 학생의 담임과 두 번째는 학과 선생님이 그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과 서로 긴밀한 교류를 해서 아이들을 관리 감독을 한다면은 효과가 엄청나게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공교육만 하고 사교육은 없애자. 맨날 이런 정책을 많이 세우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저는 전국 최우수의 그런 학력을 올리는 것을 저는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또한 사교육에 대한 적절한 어떤 지원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교육이 향상되어서 학력차 문제가 결국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껑충 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네. 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청취자 네네. 여러분들께 내가 강원도 교육감으로서 이것만큼은 잘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학교에서 이제 16년간 영어 교사를 했습니다. 네. 강원도에서. 네. 그리고 23년간 교수를 했습니다. 네. 인문학을. 그리고 제가 영어 영문학적인 거기서 이제 문학 박사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생태에 관련 생태불교 철학 박사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역사에 관해서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역사에 관한 것은 동양 사학에 관한 역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를 배놓고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가르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교사의 사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온 몸과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자로서의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네.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하고 배려를 하고 존경을 하고 공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원병관 도교육감 예비 후보의 우리 포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네.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 원병관 도교육감 예비 후보가 추천하는 곡을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혹시 예, 어떤 예. 곡을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팬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당시 달리다가 넘어지듯 한 기분이 드는 요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곡으로 소개되었던 BTS 방탄소년단의 네. 다이너마이트를 추천합니다. 아, BTS의 다이너마이트. 네. 네. 어우, 네. 굉장한 최신곡을. 네. 네. 그 이유는 노랫말 속에 네. 환하게 불을 밝힐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네. 힘들 때지만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 노래를 듣고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이 다 같이 힘을 내어서 우리가 즐겁고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또 보람있고 주변과 화합을 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기 수 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BTS의 다이너마이트, 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오늘 원병관 도교육감 우리 예비 후보와 네, 이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ause I